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마감이 역대급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어요. S&P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 마감을 하고 반등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따 새벽이죠. 이제 새벽 아침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나스닥이 문이 열리면서 아마 이번 하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인 더 하락을 하던지 그러면 정말 본 적이 없는 나스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역대급 하락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반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런 나스닥에 큰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간의 이야기로는 관세랑 비트코인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조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랑 비트코인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기보다는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구간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일 차트에 이 볼린저 밴드가 쪼여 있다 그랬죠. 1일 차트에 볼린저 밴드가 쪼여 있다. 이제는 정말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했죠. 항상 볼린저 밴드가 1일 차트 이제 기준에서 볼린저 밴드가 저렇게 쪼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쪼이기 시작하면 항상 엄청나게 그 이후에는 큰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게 하락도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요. 상승도 엄청나게 큰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지지 구간이 없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지 구간은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그어놨잖아요. 이 두 구간에 대한 이제 단기 반등 자리는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나스닥이죠.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문이 열리면서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을 더 심하게 이제 가져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아마 이겨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관세에 대한 영향을 비트코인이 받지 않는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죠.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코로나랑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도 엄청난 하락을 했던 것처럼 금융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무언가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이제 한쪽으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1차 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쪼여 있다 그랬죠. 쪼여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대한 저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딱 결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엄청난 큰 하락적인 부분을 나스닥과 동시에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앞자리가 7자리가 깨지는 걸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이 이제 82,000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대한 이 저점에 대한 이탈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에는 이제 거의 7만에서 6자리죠. 거의 이런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7만 1000에서 7만 6000, 6만 5000 뭐 이런 자리까지도 하락을 이제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나스닥이 문이 열리면서 S&P하고 어느 정도 반등 추세에서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멤버십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멤버십 방송에서는 알트코인들 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알트코인 전체를 분석한 걸 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예측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 개인 종목별로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시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멤버십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다. 만약 내가 현재 구간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라. 극단적인 하락이 발생해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하락이 발생하는 관점에서 기회를 잡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매매를 해봤을 때 항상 그런 시기가 와요.
항상 그런 시기는 왔습니다. 항상 시장이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가 발생하는 시기는 항상 우리가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 하락처럼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시장이죠. 이런 극단적인 하락의 시장은 항상 기회의 시장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어떠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런 형태, 거래량을 심하게 시장 정체가 패닉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항상 굉장히 우리한테 있어서 투자에 대한 큰 기회가 왔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진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는 편이에요. 가시밭길이죠. 가시밭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상승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친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쐐기 형태로 아래쪽으로 공포감과 긴장감을 더 극도로 유지시키면서 변동성은 없지만 계속 큰 변화는 없지만 긴장감만 사람들에게 공포감만 주는 그런 단계를 더 이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하락보다는 큰 공포감만 이어지는 이제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분석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때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한쪽에 대한 확증에 대한 편향을 갖는 게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해다가 제일 낫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하락에서 매수를 하거나 우리가 시장이 엄청난 극단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고점이죠. 지금은 되게 짧은 단기적인 이 고점들이죠. 이 단기적인 고점들을 한 번도 시장이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일 차트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기는 정도의 움직임이죠. 가격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89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9K를 넘기는 움직임이 되죠.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딱 이건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조금만 넘으면 되는 이 고점을 넘기는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넘기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거나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요만큼만 살짝 넘기면 됩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살짝 넘기는 것만 보고 차라리 조정 단계에서 매수를 하거나 넘기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매수 단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극단적인 구간을 생각해라.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매매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뭔가를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5대5예요. 누구는 상승, 누구는 하락.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맞는 거예요. 문제는 둘 중에 50대 50의 인생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승률이 높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차라리 이걸 기다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시장이 극단적인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만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고수하다가 그런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89K를 넘기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지 않는구나. 하락에 대한 장기 트렌드를 시장이 이겨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차라리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하면 돼요. 왜 그게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훗날 큰 상승장이 왔다라고 쳐봅시다. 큰 상승장이 왔다고 쳐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매수를 하나 요 위에서 매수를 하나 우리가 나중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어떠한 영역이죠. 어떠한 큰 영역에 갔을 때는 여기서 매수했냐 여기서 매수했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전고점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매수했냐 여기서 매수했냐 차이예요. 그 뜻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구태여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미리 맞춰서 내가 미리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라는 내가 놓칠까봐 걱정된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의 확인이라도 89K에 대한 약간의 확인이라도 그냥 거치고 가는 게 조금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짧게 본다 그러면 이 고점보다 요 고점 가격으로 따지면 85K죠. 시장이 85K라도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점을 넘기기 전에 내가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요 고점이라도 넘겨라. 요 작은 고점이라도 넘기고 나서 매수를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현금만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유한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무리하게 너무 많은 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현금이 거의 없고 그냥 오로지 100% 뭔가 어떤 종목에 대한 100% 보유만 하고 있다 그러면 20, 30%에 대한 현금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라고 한다 그러면 20, 30%에 대한 현금화를 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아래에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20, 30%를 팔아서 현금화를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 버렸다고 하면 사실상 내가 보유하고 있는 70%, 80%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가 손실은 또 손해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그걸 잡는다고 해도 일종의 약간에 대한 멘탈 관리적 차원에서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현재 구간은 뭔가를 하기보다, 그리고 꼭 이걸 명심하세요. 현재 구간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누가 나중에 돈을 못 버느냐면, 현재 구간에서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못 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벌 기회와 기회 비용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구간은 돈을 벌기에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과 노련한 트레이더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딱히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뭔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뭔가 나오기 전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맞으면 좋아요. 그게 맞으면 좋지만, 그리고 설사 그게 안 맞았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랑 맞은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런 예상을 해봅시다. 지금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과 올라가서 돌파해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도찐 개찐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락도 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구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절대로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나오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음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중순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지만, 워낙에 현재 구간이 긴장감을 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구태여 뭔가를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어느 것 하나든 방향성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후에 올 상승, 그리고 이후에 떨어지는 큰 하락의 기회를 잡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는 싶지만요, 그게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관점이 틀렸을 때, 사실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관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방송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한테 어그로를 끌고 여러분들의 뭔가에 듣고 싶은 마음을 해소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진짜 내 주변에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가족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냥 저렇게 할 거야. 닥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차라리 닥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어떤 반등이 나와서 85K 그리고 89K가 넘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승으로 가는 편입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타면 나중에 수익을 보는 데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이 좋은 자리를 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을, 극단적인 하락의 형태로 가가지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가 나왔을 때에 대한 매수는 미래적으로 엄청난 큰 기회다라고 얘기잖아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의 거의 끝자리란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거를 못 참겠다고 굳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못 견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분석의 글이었습니다. 더 좋고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는 싶지만 그게
지금 제가 10여 년 동안 투자하면서 돈을 번 이유인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득이더라. 참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더라. 시장은 조급한 사람이 돈을 잃더라. 그리고 뭔가 지금 당장 뭔가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더라. 분석의 글이었습니다.